안녕하십니까.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박건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부동산 물건 소개 영상을 올리다 보니 가장 많은 조회수와 문의 전화가 오는 게 전원주택, 농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원주택이 뭘까요? 도심을 벗어나 시골로 들어가면 전원주택이고 거기에 밭 하나 붙어 있으면 농가주택이고 보통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건축 분류에 그런 말은 없고요.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하고 차이점은 전원주택은 건폐율이 낮은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가 좀 더 넉넉하다. 따라서 마당이나 주차 공간이 더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을 살 때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위치를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강릉에 참 많은 전원주택이 있어요. 저동, 대전동, 안현동 같은 시내권서부터 사천, 연곡, 성산, 구정, 면 단위로 나가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시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위치에 따른 입지 조건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처에 병원, 관공서, 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가 있으시면 학교는 어디가 가까운지 등등 본인이 필요하신 위치를 잘 찾으셔야겠죠. 물론 이건 전원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을 살 때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일반적인 도시지역 주택과는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정하셨다 하시면 이제 집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매수인분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아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죠. 전원주택에 살아보신 분은 안내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냥 돌아보시면서 제가 뭐 설명할 틈도 없이 혼자 여기저기 체크하시고 단지 개발업자가 누구고 시공업체가 어디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지적도 정도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원주택에 대한 꿈과 낭만을 품고 찾아오신 분들이죠. 특히 아파트에서 평생 지내셨던 분들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뭘로 건축했는지부터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대표적인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인데 강릉의 전원주택은 경량철 구조나 목조가 많습니다. 건축 자재별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원하시는 구조가 맞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난방도 다릅니다. LNG 도시가스를 쓴 아파트가 많은데요. 전원주택 가스 난방은 개별 LPG가 많고 기름 난방이 제일 흔합니다. 가끔 나무로 불을 때는 화목 난방도 찾을 수 있고요. 오래된 집은 전기 난방도 있습니다. 기름이나 가스 난방 등은 아파트처럼 쓰고 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주문을 해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수도 역시 다른 곳이 있는데요. 단지로 개발된 곳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닌 곳은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가끔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 물을 받아 쓰는 곳도 있어요. 그런 집에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하면 상수도관이 가까우면 좀 괜찮은데요. 멀리 있으면 공사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가 뭔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밭이 있을 수가 있죠. 전체 부지가 몇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필지 대 하나에 텃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만큼 벌레가 없을 수는 없고요. 상추를 심는 정도면 어렵지 않은데 밭이 몇백 평씩 되는 농가주택은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이시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외에 부대 시설들, CCTV나 태양열 판넬 등등 집주인분이 다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겁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 전원주택들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보면 도로 조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된 곳들은 대부분 진로 문제는 없습니다. 기부 체납이든 지분이든 도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오래된 집들 중에 특히 너무 오래돼서 등기도 대장도 없는 집은 진입하는 포장된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맹지는 아닌지 지적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주가 아니라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택 면적이 23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보다 넓어도 안 되고요. 강릉의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업자가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전원주택지로는 보통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편입니다. 이 정도가 전원주택만의 특이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겠죠. 이 전원주택의 가격,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물건 접수를 받을 때 매도인분들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특히 직접 지으신 집이다 하시면 몇 년도에 뭘로 무슨 자재와 어떻게 정성을 들이셨는지 그래서 어떤 가격에 팔아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저는 의뢰받은 금액 그대로 광고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적절한지, 싼지 비싼지는 딱 잘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 땅값이나 건축비 등으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건 추정일 뿐이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거기다 아파트처럼 비교 대상을 쉽게 찾기도 힘들고요. 가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이 같으면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전원주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전원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